네, 안녕하세요. 6월 22일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들 다들 또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미선물 3대 지수 아까보다는 조금 하락폭을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1.1,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1.37,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1.63%대에서 조금씩 하락폭을 만회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이죠. 파월의 일단 발언, 그 여부가 일단 더 중요, 그죠? 기존에 했던 발언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고 하면 좀 괜찮은데, 또 그 더 이상의 또 더 강한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또 주가 또 하락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무튼 뭐 이슈, 원숭이 두창 관련제 부분이었죠. 국내도 확진자 일단 한 명 발생입니다. 일단 부산 쪽에 한 명은 그 원숭이 두창이 아니고 수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에 쏠리는 관심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죠. 미코바이오메드 상하가 갔고 녹십자엠에서도 상하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죠, 블루베리 NFT 마찬가지 부분으로 알고 있고, K옥션 무상증자의 상한가, 현대사료 상한가, 원준, 포스코케미칼과 442억 규모 공급 계약의 14%대 해서 일단 뭐 지금은 그죠, 말 그대로 정말 매수 부분은 자제 정말 하시고 싶다 그러면 소규모로 그죠, 이런 조금 테마 주지 쪽으로 조금 바로 좀 정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짧게. 원숭이 두창 전파력은 낮지만 치명률이 3에서 6% 정도라고 합니다. 치명률이 3에서 6% 정도면 좀 높은 편입니다. 공기 감염은 희박하다고 하는데요. 최대 21일 잠복기 걸쳐서 발진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고 합니다. 밀접 접촉독에서 타액독으로 주로 전파가 된다고 하고요. 치료제 500명분 4달 도입 예정이라고 하고 3세대 백신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공기 전염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거의 없는 상태지만 치명률이 3에서 6%로 코로나19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일단 코로나 확진에 걸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14일 정도 격리고 고위험군은 21일 정도 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기존까지는 우리 원숭이 두창 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명은 수두, 한 명만 원숭이 두창 부분이고요. 곡물 가격세가 상승세가 주춤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이죠. 뭐 유가, 뭐 인플레이션 등등에서 모두 급등세 있는데 그나마 많이 급등했던 곡물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서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 조금 협의 또 뭐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분석한 이유, 먼저 곧 있을 흑해양 곡물 운송 협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터키, 유엔이 참여하는 이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으면 곡물 수출이 원활해질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도 유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 이슈가 있었죠. 팜유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 금지를 해제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일단은 조금 상승세가 그나마 조금 주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좋게 그죠, 다시 조금 원래 가격대까지는 좀 많이 힘들겠지만 좀 하락세로 빨리 돌아서야죠. 증거검 7조 원 몰렸다. 넥스트칩,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업체 부분이죠. 제조업체 넥스트칩 청약 경쟁률이 170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 넥스트칩이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17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다음 달 1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6만전자도 멀어지나, 삼성전자 또 오늘도 뭐 52조 신저가를 또 경신했죠. 뭐 SK 하이닉스도 계속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부분 전망 자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또 많이 떨어진 섹터가 그죠, 반도체 섹터 부분이랑 게임주 부분이었죠. 미 반도체 지수 2%대 상승에도 하락폭을 키웠다. 외국인 500억 원 이상 순매도 14거래일째 삼성전자 팔고 있다고 합니다. 정권과 목표주가 또한 하향하면서 계속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부분이고요.
네, 코스닥, 금일, 기간 외국인 수급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의 기간 순매수 1위 에코프로비움입니다. 그나마 조금 오늘 강했죠. 87억.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22억. 다음 성광밴드, 네오위즈, 원준, JIP 한글과 컴퓨터 등으로 매수를 했고요. 매도 카카오 게임즈. 아무튼 어제 급등, 오늘 또 급락. K옥션 오늘 상한가 같죠. 엘크스미콘, 원익 IPS, 심텍, 동진 세미캠 부분이고요. 외국인 순매수 1위, LNF. 아무튼 2차 전지주가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강한 섹터. 효림로봇, DYD, CIS, 동신세미캠 쭉 가다가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 순매도 1위, JYP 마찬가지죠. 오늘 일단 엔터주가 좀 많이 빠진 게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또 확산되면 어떻게 보면 그죠, 리오프닝 주에 속한 부분이긴 한데 그 이슈 부분으로 시장도 안 좋았는데 아무튼 그 이슈 부분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SM, 현대바이오, 우린 PTS, TSE 등으로 매도세가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 기간 외국인 수급 현황. 코스피 기간 순매수 1위 SK 하이닉스 234억,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그죠, 기간 외국인 양 매수가 들어왔죠. 셀트리온 108억 매수했습니다. 페노시온,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OCI, 삼성 SDI, 삼성중공업. 기간 매도 1위 삼성전자,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KB금융, 삼성 SDS, 기아. 외국인 순매수 1위 한국항공우주, 기아, 삼성중공업,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그러니까 기간 순매수 2위에 외국인 순매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현대차, S오일. 외국인 순매도 1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카카오뱅크, 아모레퍼시픽, SK이노베이션 순으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기간도 투매에 동참하고 있다. 아무튼 CFD 반대 매매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B2 개인 강제 청산에서 2200선 공포 현실화되나 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계속 CFD 반대 매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반도체주 페닉셀 지소, 연기금도 계속 팔고 있죠, 그죠? 그동안 조금 기간이랑 연기금이 조금 받쳐주던 부분 자체가 최근에 조금 기간도 매도세로 돌아섰고 연기금도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주가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실적 악화의 수급 공백 교박제에 추가 하락 비관론 제기도 된다 하고 있고, 아무튼 금일 국내 증시 50주 신저가 종목수가 1161개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이 가장 많이 났죠, 그죠? 400, 494, 1000개 나왔다가 잠깐 줄어들었다가 이때가 그죠? 또 금원 월요일, 오늘 금원 수요일 CFD 반대 매매가 또 한 몫을 크게 했다고 하고요. 신용 융자 잔고 추이 19조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 아니 20년 12월 코로나 터지기 전 정도 부분이죠. 18조, 지금 19조 9천대 부분이라고 하고, 연기금 최근 들어서 계속 조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업황 악화, 한미금리 역전 임박, 외국인의 셀코리아 등 각종 악재들이 쌓여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22일 단번에 66포인트 빠지며 2300선으로 주전됐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부분이죠. 그래서 2200선, 아무튼 3, 4일 전이었죠. 또 기사에 잠깐 나왔는데 설마 2200선까지 조금 했었는데 정말 2200선까지 갈 듯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취약한 수급으로 증시가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코스피 지수 하단을 2200선까지 이뤄두고 있다. 키움센터, 후행 주가 순자산 비율의 0.9배 수주인 2280선을 저점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폭락장에서도 0.9배에서 지지선을 형성했다. 2280까지는 일단 또 열어놔야 될 듯 합니다. 물론 또 2280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오늘 한 2300 얼마까지 갔죠? 한 40인가요? 30인가요? 아무튼 2280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투의 신용잔고 1년 반 만에 19조 원대로 줄었다. 아무튼 신용잔고가 빨리 줄어야죠, 그죠? 신용잔고가 일단 빨리 줄어야 그나마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또 가능성 자체가 빨리 찾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후속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최소 5개 확대. 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뭐 셀트리온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확장 성장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램시마 SC, 유플라이머 등 제품의 시장 안착과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후속 파이프라인의 가시적 성과가 예상되면서 꾸준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주요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군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램시마 SC의 시장 확장도 기대된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후속 항체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바이오약품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5개에서 그죠 추가로 6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이며 이 중 최소 5개에 대해서 2023년까지 출시 지역 확대 및 신규 출시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일단은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는 이번 9월이고 연말에 그죠 유럽, 국내, 미국에 모두 이제 출시가 되는 부분이죠. 셀트리온 기존 주력에 힘을 쏟는 한편 ADC, 익수다 테라퓨틱스, mRNA, 트라이링크 바이오테크놀로지, 미국의 등 플랫폼 기술 투자와 개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계획이다. 뭐 새로운 부분은 없는데 그죠? 일단은 또 약간 뭐 긍정적인 기사 부분이죠. 아이큐어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아이큐어 뭐 재차 말씀드리자고 하면 우리 치매 치료제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 같이 팔고 이제 같이 팔 계획이죠. 일부 기사에서는 그죠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 올해 8월 달쯤에 빠르면 8월 달쯤에 출시해서 뭐 판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레포트를 보니까 그 IQ에서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한 8월 달 정도에 넘어가는 상황이고 또 넘어간다고 해서 그죠 바로 조금 팔 수는 없겠죠. 뭐 준비 단계를 해서 뭐 2023년 정도에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네페질 패치제 국내 매출과 미국 임상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다. 도네페질 패치제 매출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빠르면 8월 달부터 그죠 IQ에서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죠. 일단은 뭐 국내 품목 확인 다 받았고 사업 형태는 IQ가 생산하여 공급하면 국내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판매하는 구도다. 국내 시장 대략 2,300억 규모 부분이고 아무튼 첫 해에는 한 10%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230억. 그래서 1,800억대 IQ어 제품의 타겟 시장 1,800억대로 추정을 하고 있다. 연간 매출 규모 대략 300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고요. 국내 대형 병원 등을 대상으로 셀트리온의 실질적인 국내 판매는 2023년부터 시작될 전망이고 이 상황대로 하면 그죠 올해에는 조금 셀트리온 제약의 그 치매 치료제 매출 부분 자체가 조금 안 들어갈 듯 하네요. 아무튼 기존 기사에서는 뭐 8월부터 빠르면 국내 출시해서 판매하겠다 그런 기사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어떤 게 맞는 부분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죠? 아이큐어가 셀트리온의 2022년 3분기부터 공급 매출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항이다. 매출 초기 유통 물량 2, 30억대 해서 일단은 국내에서는 그죠 우리 셀트리온 제약이랑 독점 판매를 맺었던 상황이었고 하반기 미국 임상 투약 진행해서 2022년 연말까지 미국 파트너사와 계약하는 게 과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우리 국내에 그 셀트리온 제약 쪽이랑 독점 판매할 때 뭐 해외 쪽에 대한 부분도 뭐 협의 중이다라고 그때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뭐 우리랑 또 할지 아니면 말 그대로 뭐 미국 파트너 쪽 약간 글로벌 빅팜이랑 또 미국 현지 제약사랑 할 부분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판매는 미국 현지 제약사 또는 빅파마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주가에는 2023년 본격 판매 규모와 미국 임상 파트너 선정이 주요한 변수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패치제 기존의 노바티스의 엑슬론의 패치제 사례 말 그대로 패치제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조금 관련이 있는 또 IQ 증권사 레포트까지 조금 봤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월요일부터 굉장히 힘든 장. 아무튼 아까 그죠 2280까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지금은 그냥 가만히 그냥 관망만 하시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